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정말 이게 얼마만인가 싶을 정도로 비트코인이 의미 있는 나름의 랠리를 선보였습니다. 일본 캔들 솟아오른 사이즈를 보면 진짜 오랜만에 보는 장대 양봉입니다. 비트코인은 모처럼 랠리를 펼치면서 21,000달러까지 단숨에 뚫어내버렸습니다. 비실비실하다가 진짜 이러다 골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또 나름의 동력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랠리가 의미가 큰 것은 단방에 20일 지수이동 평균을 뚫어냈고 이제 50일 단순이동 평균 근방까지 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올라서게 될 경우에 25,000달러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비트코인의 랠리에는 몇 가지 상황적 요인이 영향을 끼쳤는데 그동안 비트코인의 하방 압력을 가중시켰던 달러 인덱스가 소폭 하락했고 이로 인해서 숏스퀴즈가 발생하면서 비트코인 시세를 더 빠르게 더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뉴욕 증시 역시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내년 상반기에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위험자산 시장 전반에 훈풍을 불어넣는 모습입니다. 당장의 분위기는 좋지만 그렇다고 계속 오르기만 할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는 아직 조심해야 한다 이런 톤의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23,000달러를 내다보는 과정이 약세장 리테스트가 될 수 있다는 건데 9월에 남은 캘린더 일정을 바라보자면 13일 8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또 22일 연준의 금리 결정 결과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약세장 리테스트가 될지 아니면 랠리의 시발점이 될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플 소송은 이제 정말 뭔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를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13일 약식재판 브리핑 개시를 앞두고 리플과 SEC가 나름의 스케줄에 합의해서 법원에 제출을 했는데 여러 개의 캘린더 일정들 가운데 9월 19일이 현재 가장 주목받으면서 XRP 커뮤니티에서 나름의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날 약식 판결에 동의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최소한으로 수정된 요약본이 공개적으로 제출되는데 SEC가 손에 어떤 카드를 쥐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랄 발광을 떨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여차하면 합의 뉘앙스까지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 아주 재미진 상황들이 지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지금의 반등 랠리가 어느 정도 분위기로 이어질지 예단하긴 어렵지만 일단 지금 상황만 놓고 바라봐도 상당히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올해 들어서 내내 약세장 국면이 이어졌었기 때문인데 부디 지금의 이런 반등 동력이 하반기 미드텀 랠리를 가로지르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정말 모처럼 시원하게 저항선을 뚫어버렸습니다. 2만 달러 위로 단박에 올라서면서 20일 지수이동 평균을 뚫어냈고 이제 50일 단순이동 평균 돌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의 동력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면 25,000달러까지 조금 더 여기서 기대를 해보자라면 31,000달러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이 확실한 동력을 선보이면서 38%까지 빠졌던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다시 40% 위로 올라섰습니다. 시세 상승에 맞춰서 시장 지배력까지 함께 반등한 겁니다.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1% 가까이 빠지면서 다시 20%대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더리움 머지 일정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데 과연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20일 지수이동 평균 2434달러 위로 상승했고 동시에 RSI가 플러스 영역으로 올라가면서 곰 세력이 주도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21,981달러가 작은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황소 세력이 이걸 극복할 경우에 25,211달러 간접 저항까지 랠리할 수 있다. 만약 이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할 경우 이중 바닥 패턴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런 움직임은 새로운 상승의 시작을 알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다음 패턴 목표는 31,796달러가 된다. 하지만 가격이 50일 단순이동 평균 또는 25,000달러 아래로 하락을 하면 며칠 동안 다시 통합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번 비트코인의 랠리 원인으로는 몇 가지 상황적인 요인들이 지목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단연 달러 인덱스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달러 인덱스가 강한 상승세 이후에 조정받고 있는데 110.78에서 최고치를 찍은 뒤에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108.64로 하락한 상황이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승하는 이동평균이 매수자에게 유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지만 RSI가 마이너스 다이버전스를 형성해서 강세 모멘텀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약 108 아래에서 종가 마감을 할 경우 달러 인덱스는 104.63까지 하락할 수가 있다. 반면 강세를 보일 경우 매수 세력은 110.78 이상으로 밀어 올리려고 할 것이고 이럴 경우 랠리는 113.95까지 확정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는 108.998에 자리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소폭 빠지면서 비트코인에게 상승의 틈을 만들어줬고 이 4억 달러 규모의 옵션 만기가 이뤄진 가운데 24시간 동안 3억 6천만 달러 넘게 강제 청산 물량이 발생하면서 이게 또 숏스퀴즈를 발생시킨 것으로도 분석되고 있습니다. 숏스퀴즈 상황이 벌어지면서 강제 청산 위기에 몰린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물량을 급하게 매도하며 가격 상승의 폭을 더 키운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호재성으로 작용한 게 있는데 여기저기서 내년 금리 인하 전망이 나오면서 위험자산 시장을 안도하게 만든 겁니다. ING의 수석 경제학자 제임스 나이틀리는 연준이 내년 6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2023년 하반기 내내 완화 정책을 펼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침체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내년에는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낮아질 것이다. 임금 압력이 약해지고 주택과 렌트 비용 등이 내려가면 비용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9월에는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지만 11월에는 0.5%포인트, 12월에는 0.25%포인트로 금리 인상의 폭을 낮춰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시장 주변을 둘러싼 분위기가 이렇게 한층 완화되다 보니까 추가적인 반등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솔솔 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익명의 분석가 머스타시의 경우에는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과 2018년 또 2019년의 상황을 비교했는데 단순히 저점을 높여가는 것뿐만 아니라 RSI의 흐름도 비슷하고 GMMA 밴드에 들어선 것도 비슷하다라면서 이번에도 당시처럼 폭등 랠리가 펼쳐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대표적인 강세론자 가운데 한 명인 T-애널리스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거대한 불런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비트코인 2일 차트를 공유했는데 지난해 연말부터 포물선 모양을 그리고 있는 비트코인이 내년 7월쯤까지 7만 달러를 향해서 랠리를 할 것이다 이런 점과 더불어서 지금 딱 우리가 이중 바닥을 테스트하는 두 번째 바닥 언저리라는 점도 함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단하게 더블 바텀 확인하고 이렇게 의미 있는 상승 랠리 펼칠 수 있기를 제발이지 바랄 뿐입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 자체가 시장의 본격적인 회복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신중론도 함께 제시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루노의 BJIR는 비트코인의 이번 랠리가 22,500달러에서 23,000달러 약세장 리테스트가 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이 레벨을 확실하게 돌파한 뒤에 그 위에서 종가 마감되지 않을 경우 이번 랠리는 약세장 랠리가 될 수 있고 동시에 하락 국면이 더 오래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신중한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비트뱅크의 분석가 하세가와 유야 역시 인플레이션이 진정 신호를 보낼 경우에 비트코인은 22,000달러를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제롬 파월 의장 등 연준 관리들의 이번 주 발언을 고려하면 너무 큰 낙관론은 위험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주에 돌아가면서 이 매파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을 놓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도 아주 의미 있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뭔가 새로운 국면으로 이제 거진 마무리 국면으로 이렇게 전환이 이뤄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캘린더 일정상으로 9월 13일부터 약식재판 브리핑이 개시됩니다.
작년 딱 이맘때쯤 약식재판 일정을 놓고 양측이 참 지리한 공방을 벌이다가 법원이 벤치를 놓으면서 어렵사리 약식재판 브리핑 일정이 잡혔던 게 기억이 나는데 벌써 또 이렇게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어쨌든 이제 양측은 소송 막바지 국면을 맞이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양측은 그동안 봉인됐던 약식재판 판결 동의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이제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리플과 SEC는 9월 15일에 직접 만나서 회의를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약식 판결 동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정사항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이라이트는 9월 19일인데 이날 양측은 약식 판결 동의를 뒷받침하는 요약본의 최소 수정 버전을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15일에 대면 미팅을 해서 뭘 제출할지 양측이 갈래치기를 이제 하게 되고, 이후에 19일에 양측이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패를 까는 작업이 진행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SEC가 얼빠진 짓들을 잇따라 시전하면서 여러 차례 법원도 우리도 모두 놀라겠었는데, 그들이 뭔 카드를 쥐고 있었는지 이게 세상에 이제 일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리플 측을 옹호해온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9월 19일에 우리는 양측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제 엔드게임이다. 정말 흥미진진하다. 이렇게 지금의 상황을 표현했습니다. 엔드게임, 이런 표현이 지금 리플 커뮤니티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지금까지 SEC가 보여준 행태를 보면 뭔가 결정적으로 리플을 압박할 만한 카드를 쥐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또 이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산업 규제 분위기가 결국 CFTC가 규제하느냐 아니면 SEC가 규제하느냐, 이렇게 결국 둘 중 어디 한 군데에서는 규제를 받아야 하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굵직한 대장들을 CFTC가 가져가는 대신 기타 증권성 알트들을 SEC가 가져가는 방식으로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SEC 역시 적당히 합의하자는 쪽으로 상황을 정리하려고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홀더들 사이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그럴싸한 것은 자칫 만약 SEC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사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도 지금까지 많이 포착이 됐었는데, 그럴 경우에 대부분의 토큰이 증권이라고 밝힌 갠슬러 아저씨의 주장 자체가 무력화되면서 오히려 엄청난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흥미진진하다, 익사이팅, 이런 표현이 지금 사용되는 것은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충분히 그럴만하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종합적으로 바라보면 9월 하반기는 접어들면 접어들수록 엄청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머지 일정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고, 8월 CPI가 발표되는 날 리플 소송은 약식 재판 브리핑에 돌입합니다. 9월 19일에 리플과 SEC는 상당한 주목도를 울리게 될 것이고, 9월 22일에는 금리 인상 결과가 나옵니다. 특히 이때 카르다노 바셀 포크까지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래저래 9월의 마지막 절반 정도는 꽤나 핫한 관심을 받을 만한 이슈들이 많이 산적해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엄청난 변동성이 아래로든 위로든 상당히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도 중요하지만 민족의 명절 추석이기도 합니다. 다 행복하자고, 먹고 살자고,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는 건데, 이 명절 기간에 너무 차트나 계좌에 몰입하지 마시고 풍성한 한가위의 여유도 만끽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